신라 제32대 효소왕 왕이 계승에 묻게 692년 7월 신라 설화벌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왕궁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문왕이 승한 것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왕의 손자, 개혁의 군주.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자 이용은 아버지의 침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스물도 채 되지 않은 나이. 어머니 신모광후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홍아, 아니, 전하, 이제 일어나십시오. 신라가 전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우시지 마십시오. 왕은 백성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효소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의심, 경계, 그리고 어떤 이들의 눈에서는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저 어린 왕이 과연 신라를 이끌 수 있을까? 귀족들의 속삭임이 궁궐 곳곳에 퍼졌습니다. 효소왕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당나라에서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측천무후의 조문사절이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신라왕 이용을 보국대장군 계림주도독으로 책봉하십니다. 효소왕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계림주도독 조부태종무열왕은 계림주대도독이었습니다. 한 등급 낮은 칭호. 밤, 효소왕은 홀로 서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루신 개혁들. 하지만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나는 알고 있다. 신모광후가 되어왔습니다. 전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 행동하십시오. 전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효소왕은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좌우이방부를 좌우이방부로 고치도록 하라. 전하, 그것이 무슨 이라는 글자가 과인의 이름과 겹친다. 피법에 따라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정당한 군주로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 692년 8월 효소왕은 대하찬 원선을 중시로 임명했습니다. 원선, 경은 과인의 아버님을 오래 모셨소. 과인에게도 그 충성을 보여주시겠소.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를 섬기겠나이다. 그해 당나라에서 고승도증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천문도였습니다. 도증, 그대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오? 전하, 이것은 천문도입니다. 하늘의 별들, 그 움직임을 담은 그림입니다. 효소왕은 천문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자리, 그들의 궤도. 이 별들은 정해진 길을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전하. 하늘의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효소왕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별처럼 정해진 길을 가지 않지. 과인이 다스려야 할 것은 별이 아니라 사람들이니까. 개혁의 칼날. 694년 정월. 왕위에 오른 지 2년째를 맞은 효소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궁의 친히 제사를 지내고 대사면을 단행하겠다. 전하, 대사면이라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요. 과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 것이요. 진궁 제사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상님들께 아뢰입니다. 부족한 손자 이홍이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지키고 더욱 건영시킬 것을 맹세합니다. 김문영을 상대 등으로 임명하고 그의 겨울 더욱 중요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송악성과 우잠성을 쌓도록 하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한겨울에 성을 쌓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요. 하지만 아직 확실히 지키지 못하고 있소. 당나라가 거란이 언제든 침범할 수 있소. 지금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 나중에 전쟁으로 더 큰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백성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송하, 지금의 개성 지역과 우잠 황해도 금천 지역에서 한 백성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이 완성되면 우리 자식들은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네. 효소왕 전하, 젊으신 분이지만 백성을 아시는구먼. 두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하, 당나라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김인문 대감께서 당나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어라? 숙부께서. 김인문, 태종묘령의 둘째 아들이자 왕족이면서도 조국을 위해 이국 땅에서 희생한 인물. 숙부께서는 끝내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셨구나. 태대각간을 추증하고 서원의 능을 마련하라. 효소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695년 효소왕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나라 측천무께서 개정한 정삭을 따르겠소. 자월을 정월로 삼는다. 전하, 그것은 우리의 전통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나라와의 평화요. 형식을 따르는 것이 실리를 지키는 길이요. 태종묘령의 막내 아들 개원을 상대 등으로 임명하고 그의 겨울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라.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큰 시장을 만들 것이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쪽에 그리고 남쪽에 거대한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시장 개장일,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나라에서 온 비단이라고? 저기 음식 냄새 좀 맡아봐. 효소왕은 몰래 평복을 입고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모습, 웃으며 물건을 고르는 백성들. 이것이다. 이것이 평화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95년 10월 서라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중시 원선이 효소왕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이 늙은이가 더 이상 전하를 모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몸이 늙어 기력이 쇠했습니다. 대감은 과인이 가장 믿는 신하였소. 황송합니다, 전하. 하지만 이제 젊은 피가 필요할 때입니다. 원선이 물러나고 이찬당원이 새 중시가 되었습니다. 불길한 하늘의 경고. 697년 7월 완산주에서 신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하, 완산주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보냈습니다. 고랑이 서로 다른 줄기의 이삭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효소왕은 그 벼이삭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두 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응답인가?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전하의 덕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9월 효소왕은 임해전에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안압지 서쪽의 아름다운 전각. 형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소. 우리 신라가 태평하기를, 백성들이 편안하기를 빕니다. 전하 만세.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의 이면에 어둠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들고 있었습니다. 698년 2월 한밤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전하, 땅이 흔들립니다. 정말로 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나무들이 부러졌습니다. 신모광후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늘이 노하신 것입니까? 효소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그날 중시당원도 늙었다며 물러나고 대하찬 순원이 새 중시가 되었습니다. 순원은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699년 2월 하늘에 이상한 기운이 나타났습니다. 전하, 하늘을 보십시오. 흰 기운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 살별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흉조다.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날 징조야. 7월 더욱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하, 동해의 물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효소왕은 즉시 말을 달려 동해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바닷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5일이 지나서야 바닷물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9월 더욱 섬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중에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해입니다, 전하. 동해의 물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그날 밤 더욱 기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하, 병기고에서 북과 뿔피리가 저절로 소리를 냅니다. 효소왕이 직접 병기고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만지지 않는데
북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효소왕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징조인가? 곁에 있던 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효소왕은 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신모광후가 아들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전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이 모든 일들이 두렵습니다. 하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돌보는 것. 그것만 하십시오. 배신의 칼날. 700년 5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밤중 호위무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영모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찬, 경영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첩보가 되어왔습니다. 즉시 잡아들여라.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경영의 저택이 포위되었습니다. 경영은 저항했지만 곧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효소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영, 그대가 왜 이런 일을? 경영은 비웃었습니다. 전하, 아니, 이호, 당신은 너무 어립니다. 이 나라는 진골 귀족들의 것입니다. 당신 같은 어린 왕이 함부로 개혁을 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역을? 나는 신라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효소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대를 처형한다. 하하, 나를 죽여도 또 다른 이가 나타날 것이오. 경영은 끌려나가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중시순원도 이 일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효소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원이, 과인이 직접 임명한 순원이? 순원이 불려왔습니다. 효소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원, 경은 과인을 배신했는가? 순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은 나라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너무 급하게 개혁을 추진하시는 것이 그래서 영모에 가담했다는 말이냐? 신은 다만 경영을 말렸을 뿐입니다. 효소왕은 손을 휘둘렀습니다. 경을 중시해서 파면한다. 하지만 목숨은 살려주겠다.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이지 마라. 물러가라. 순원이 끌려나갔습니다. 효소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701년 5월 효소왕은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영암군 태수 제의를 잡아들여라. 그자가 공무를 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웠다. 곤장백대를 치고 섬으로 유배 보내라. 효소왕은 더 이상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되다. 702년 여름, 효소왕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병이 든 것입니다. 신모광후가 아들의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이홍아, 견디렴.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하늘은 계속 경고를 보냈고 신하들은 저를 배신했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야. 7월 27일 효소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생 용기가 좋은 왕이 될까요? 그럴 거다. 내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갈 것이다. 다행입니다. 신라가 계속 이어지기를. 효소왕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신모광후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효소왕의 능은 망덕사 동쪽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조문사절이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증이 가져온 천문도의 별들처럼 정해진 길을 가는 별들. 효소왕도 이제별이 되어 하늘에서 신라를 지켜볼 것입니다. 11년의 짧은 재위 기간.
하지만 그는 신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총악성과 우잠성은 신라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서씨와 남씨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배웠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의 무게를, 권력의 외로움을, 배신의 아픔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효소왕 이용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길을 가는 별들처럼 신라의 역사도 계속될 것입니다. 효소왕이 그 길을 닦았으니